소록도 가는 길 80회. 순미는 그런 종현이를 똑바로 바라본다. 아빠는 암이란다. 위암. 네. 암. 위암이라고요? 그래. 이미 수술도 받으셨다.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어 내겐 말을 하지 않았다.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아빠가 왜? 종현이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아니에요. 지금 이모는 저를 놀리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아빠가 왜? 이모, 아니라고. 장난을 한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럴 수 있다면 이모도 정말 좋겠다. 허나 이것은 사실이다. 수술을 하고 한 달 지금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와 계신다. 종현이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순미를 바라본다. 그런데 종현아, 아빠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 엄마는 아빠가 수술을 받았으니 곧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단다. 그럼 아빠가 위험하다는 것입니까? 아마 얼마나 버티실지. 종현이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낸다. 순미는 그런 종현이를 그대로 바라본다. 종현이는 한참을 그렇게 짐승 소리 같은 처절한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스럽게 몸부림을 친다. 내가 어떻게 아빠 엄마의 아들이야? 아들이 어떻게 아빠의 그런 수술을 모를 수가 있겠어?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종현아, 모든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너를 위해서 말을 하지 않았고, 또 아빠도 내가 시험을 앞두고 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까봐 내가 아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다. 아빠는 종현이가 멋진 대학생이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지. 이모,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아들인 제가 아빠의 그런 수술을 모를 수가 있었겠어요? 지금 어느 병원인지 알려주세요. 종현이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몸을 일으킨다. 그래, 이모하고 함께 가자. 종현이가 어느 정도 진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낀 순미는 종현이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한다. 종현이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 들어가고 아빠의 암이라는 무서운 병명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나쁜 꿈이라고 자신은 지금 무섭고 나쁜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자신의 살을 꼬집어 본다.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종현이의 충격은 예상보다 큰 것이다. 종현아, 아빠와 엄마는 지금 아빠가 수술을 해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열심히 투병 생활을 해 나가시고 계신다. 이모가 이런 자세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종현이 한테만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종현이는 다 큰 성인이고 자식으로서 당연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다. 이모, 어떤 일이든 이제는 내 부모님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이젠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부모를 잃는 그런 바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 종현이가 있어 이모도 안심이 된다. 엄마가 받을 충격을 종현이가 덜어주었으면 한다. 이제는 정말 내 엄마에게는 너밖에는 아무도 없다. 이모, 이제는 부모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의 앞날보다는 내 부모님의 삶이 제겐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지 않아. 내 아빠와 엄마는 종현이의 앞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큰 희망이고 꿈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겠지? 내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너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오신 것이 무엇이겠니? 내가 훌륭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으로 사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내 갈 길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겠니? 종현이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든다. 순미는 더 이상 말을 시키지 않고 운전을 해 나간다. 병원에 도착을 한다. 종현이는 차분한 마음으로 이모가 차를 주차시키는 것을 지켜보며 기다린다. 먼저 병실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는 듯 순미를 기다리며 긴 한숨을 토해낸다. 자, 들어가자. 순미는 종현이를 데리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 병실로 간다. 병실 문을 노크하면서 순미가 먼저 안으로 들어간다. 바쁜데 뭐하러 왔노? 순영은 말을 하면서 순미 뒤에서 따라 들어오는 아들을 본다.
종현이 아이가. 엄마. 종현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순영의 품에 안긴다. 오야. 걱정하지 말그라. 아빠는 걔안타. 지욱은 잠이 들어 있었다. 종현이는 잠이 들어 있는 아빠의 모습을 내려다본다. 어느 사이 아빠의 모습은 몰라볼 정도로 야위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종현이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린다. 종현아. 걔안타. 이제 아빠는 금방 털고 일어나실 거이다. 아빠. 종현이는 아빠를 부른다. 지욱은 종현이의 음성을 들었다는 듯 눈을 뜬다. 이게 누구야? 내 아들 종현이가 왔니? 지욱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몸짓을 한다. 종현이는 얼른 지욱을 부축해서 일으켜 앉혀준다. 종현아. 아빠. 미안해요. 아빠가 이렇게 아프신 것도 모르고 제 앞길을 위해서 공부에만 매달렸던 못난 아들이에요. 아니다. 오히려 아빠는 그런 내 모습이 얼마나 장하고 든든한지 모른다. 이제 우리 종현이가 멋진 대학생이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아빠는 너무나 기뻐서 가슴이 벅차오른다. 아빠. 종현이는 아빠의 온몸을 끌어안는다. 참으로 너무 바싹 마른 아빠의 몸이 가슴을 아프게 하고 심한 통증을 일으키면서 종현이는 괴롭고도 미안스러운 마음이다. 아빠. 일어나셔야 해요. 반드시 아빠는 다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그래서 내 졸업식에도 가보고 대학 입학식에도 가보고 우리 종현이가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내 아들인지 확인을 하고 싶다. 부자는 한참을 서로 끌어안고 놓지를 못한다. 다음 날 종현이는 부모님을 따라 경주로 내려간다. 이제 1차적인 항암 치료를 받고 집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순영이 운전을 하고 종현이와 지욱은 뒤, 좌석에서 부자는 서로 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 아빠. 많이 힘들었지요? 아니. 이제 우리 종현이가 이렇게 있으니 하나도 힘들지 않다. 아빠는 우리 종현이만 보면 모든 시름과 걱정을 잊고 기쁘기만 하다. 순영은 운전을 하면서 흐뭇한 마음이 되어간다. 온 가족이 모인 것이다. 엄마. 제가 바로 운전을 배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를 제가 운전하는 차에 모시며 다니고 싶어요. 오야. 엄마도 우리 종현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편안하게 다니고 싶다. 입학을 하고 나면 먼저 운전학원부터 등록을 하거라. 네. 그들은 마치 가족여행을 나온 듯 즐겁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모처럼 만에 온 가족이 모인 단란한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본다. 아빠 피곤하실 텐데 어서 주무세요. 종현이는 지욱의 걱정을 한다. 다음 날부터 종현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양계장의 일을 한다. 집으로 오면 늘 하던 일이다. 언제나 아빠와 함께 새벽이면 눈을 뜨고 일을 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 지욱은 눈을 뜨지 못하고 잠속에 빠져 있다. 우리 종현이가 집에 와서도 편안하게 쉬지도 못하고 우애나. 엄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 아세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면 저는 참으로 여러 가지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야. 네가 그리 생각을 해준다면 참말로 좋다. 이자 아부지만 건강을 회복해준다면 무슨 걱정이겠노. 네. 반드시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순영은 종현이를 위해 부지런히 아침을 준비한다. 종현이가 좋아하는 야채를 위주로 준비하는 아침이다. 순영은 안방의 모든 것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는다. 시어머니의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저 모른 척 해버린다. 종현이가 돌아온 집에 조금이라도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였고 남편의 신경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박효숙은 순영이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순영의 눈치를 보지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는 순영을 보면서 안심한다. 순영과 종현이가 양계장에 간 시간에 박효숙은 살그머니 안방으로 들어가 지욱의 상태를 본다. 지욱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이 들어 있다.
박효숙은 순영이 가지고 다니는 큰 가방을 뒤진다. 그러나 그 가방 속에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들이 없음을 알고 실망한다. 이것이 어디다 두었다는 거야? 그제야 박효숙은 자동차 열쇠를 찾지만 열쇠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여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박효숙이다. 박효숙은 그저 속으로 끌탕만 하고 있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속을 끓인다. 더구나 이제 음식을 해도 종현이를 위주로 밥상이 차려진다. 종현이의 입맛에 맞추어 반찬을 하는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순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순영 또한 시어머니의 입맛을 맞추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무엇을 찾으려고 그렇게 온 방안을 장롱속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것을 참고 있는 순영으로서는 시어머니의 입맛을 맞추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다. 내 말이 들리지 않니? 우예라고요. 지금 환자가 있는 집입니다. 식구들 각자의 입맛에 맞추어 밥을 묻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리에서 묵어도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 탈도 없습니다. 내가 요즘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빈혈이 심하다. 정신애가 빈혈이 있을 정도로 해 묵는 집이 아닙니다. 자기들 먹는 것하고 같이 주기나 하니 그저 마지못해서 차려주는 밥상을 먹고 있으려니 참으로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는 것을 참고 있었다. 다음에는 절대로 그 집에서 해주는 밥을 먹지 않겠다. 야, 은비네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